아무튼 뭐 이러한 뭐 여러 가지의 다양한 뻘짓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큰 뻘짓 그리고 주말 내내 화제가 되는 거는 나라군 3프로 TV. 아, 3프로 TV. 네, 3프로 TV. 결국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3프로 TV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리 진보 쪽 채널은 아닙니다. 원래 그 주식이나 경제 관련된 방송을 하는 거고 사실 이제 저희가 멤버십 방송을 하는 것도 3프로 TV와 같은 그런 방송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저의 헛된 꿈에서 시작이 된 건데 일단은 그쪽 안에 있는 커뮤니티는 오히려 친 이재명적인 세력들보다는 윤석열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일종의 둘을 이제 비교 매치할 수 있는 같은 대담을 같은 주제로 진행을 해본 거죠. 네. 그래서 아마도 윤석열은 자기한테 호의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니 근데 나름의 준비를 많이 해갖고 이걸 나간 것 같습니다. 아무리 호의적이려고 해도 어느 정도 급이 맞아야지 호의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수준이 안 돼, 윤석열도. 그러니까 호의적일 수가 없어, 이거는. 이 윤석열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보좌관이나 누가 이제 무슨 뭐 주식 정책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거를 갖다가 서두는 던질 수가 있어. 근데 디테일은 절대 짜맞출 수가 없는 건데 그렇죠.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쳐다보면서 물어보고 있거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간은 때워야겠고 뭔가 할 말은 해야 되다 보니까 정말 얼토당토하는 이상한 얘기들을 해버린 거야. 근데 문제는 그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성향은 진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하지만 일단 돈이 걸려있는 문제잖아.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식견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대담에 나오는 사람들이 옳은 소리 하는지 틀린 소리 하는지를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그렇죠. 수준을 갖고 그를 들여다보는 데다가 너무 형편없는 무식을 갖다가 선사를 해버렸다는 거지. 자, 이게 이제 대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게 3프로 진행자들이거든요, 3명. 이렇게 근데 좀 웃고 있죠? 뭔가 화기애애하죠? 말이 통하니까. 네, 근데 자 여기에는 이제 윤석열인데 여기 표정 보십시오. 저거를 이 방송이 나가도 될까? 나 그거지. 아니 그러니까 질문을 해도 대답이 결국 이상한 데로 가. 무슨 말하는지 중언부언하다가 결국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안 돼.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수준 자체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소신부터 시작하고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주가가 뭐 5,000포인트 갈 수 있는 근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듣는 사람들한테 공감과 근데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던진 데 반해서 윤석열은 완전 깡통인 본인의 수준을 그대로 여실히 드러내버린 거야. 이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가는 건가? 난 요 정도만 얘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한 거지.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는 안 물어볼 걸로 생각하고 대답할 말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너무 무식해, 이씨. 구글 정보를 만들겠잖아. 도대체 그거를 또 얘기하는데 나는 도대체 구글 정보를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설마 구글한테 뭘 바치나? 다 바치거나 또는 구글한테 저기 들어와가지고 우리 정부 내에 시스템 다 구글이 맡아서 해요. 설마 이렇게 넘기는 거 아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삼성이 버림받았다 구글을 선택했다 막 이러던데 뭔 소린지 도대체.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계속해서 뭐 200만 대 120만 이런 식으로 압도적으로 그 시청률이 차이가 나요. 근데 이게 견인하는 역할도 있긴 있을 거야. 왜냐면 이재명 후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윤석열 얘기도 들어보고 싶거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듣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두 개를 들음으로 인해 갖고 이게
열받는 거는 2배로 열이 받는 거지. 쉽게 말해서.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쪽에는 싫어요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리고 댓글도 댓글도 이게 막 뭐냐 비난하고 막 많은 거고 결국 이제 이걸 통해서 양쪽으로 합쳐놓고 보면 거의 이제 400만 이상의 그 유저가 들을 거거든요. 왜냐면 이틀밖에 안 지났어. 그렇죠. 계속 듣겠죠 이제 또. 지금 원래 이 방송이 이 최고 시청자를 찍은 건 190만 정도라고 하는데 그게 1년 만에 찍은 거예요. 누적 돼가지고. 누적으로? 근데 이틀 만에 지금 160만이 왔으니까 역대급으로 아마 이 방송들을 찾아볼 건데 거기에 비교 체험 극과 극이 있다라고 얘기가 되면서 최소 그 2배, 한 400만은 윤석열 포함 이재명 포함돼 있는 이 클립들을 비교해서 볼 거란 말이야.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 중에 정말 이래도 윤석열을 찍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최소한 그 안에는 없다는 거지. 왜? 그 사람들은 돈이 걸려 있는 문제거든. 그렇죠. 앞으로의 주식 투자가 걸려 있고 경제 정책이 걸려 있고 그거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이 그걸 보는데 근데 사실 뭐 일반 연예인들 나오는 데를 가든지 팟캐스트를 가든지 대학 가서 헛소리 하는 거는 팔급력이 그렇게 없지만 이건 진짜 전문가한테 제대로 가서 털리는 꼴을 당한 거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끝났다. 3%가 나라 구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미 대선에 표 차이를 가름할 만큼의 수준의 표가리를 이번 방송에서 해버렸다고 보는 거죠. 참. 아무튼 이거 덕분에 이제 이재명 후보도 이게 반응이 좋으니까 이게 뭐냐면 계속 윤석열이 토론을 안 하잖아. 안 하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라도 윤석열하고 이재명 후보의 그 차이점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좋다고 하면서 본인이 또 SNS에 올리고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특정 그 주제를 가지고 있는 채널에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재명 후보의 아이디어라고 하더라고요. 김남국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스로 전문 분야를 다루고 있는 쪽으로 가자. 그래서 거기에서 특화되어 있는 정책을 보여주자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이재명 후보님 우리 부동산이랑 국제정치 관련해갖고 사실상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방송인데 그러니까 그쪽으로 나와서 한번 해보시면 국제정치라도 어떨까요? 좀 캠프에서 보고 계시면 이게 얼마 안 되는 군소방송의 서름이야. 슬프다. 많이 슬픕니다. 네. 하지만 우리만큼 진실하게 또는 디테일하게 최소한 미래 한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세심한 질문을 해줄 방송이 없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진짜.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도. 아니 진짜 국제정치 채널은 없어. 없지 않나요? 우리? 부동산도 없어. 전문 채널은 우리밖에 없거든. 이거 정도는 네. 아무튼 윤석열은 주식 거문도 없대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검사라서 나는 뭐 공무원이라 주식 안 하고 마누라가 주로 조작했죠. 뭐 이런 얘기지. 나는 그거 뭐 카바만 쳐주면 되니까. 하긴 뭐. 아니 근데 자기가 잘 안다고 했거든. 자기는 무주택자인데도 저기를 안 해봤다잖아. 주가 조작 잘 안다고 했잖아. 자기는. 청약도 안 해봤다잖아. 그러니까 마누라가 하는 걸 봐선 잘 알겠지. 그래서 그때 조국 장관도 이거 주가 조작이다. 내가 수사해봐서 잘 안다 하면서 수사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그 조작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마누라를 조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잖아, 남편이. 마누라를 조작했다. 마누라가 조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모르잖아. 아마 방송 보고 깜짝 놀랐을걸? 저 여자 누구야? 아, 그래서 모른다고 했나? 그래서 잘 모른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뭐 결국은 윤석열은 아무것도 없는 깡통이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 집단한테 털렸고, 그렇죠. 이 전문가 집단들이 천만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또는 진짜 다소 내가 자산가로서 윤석열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정내미가 뚝 떨어질 만큼 해버렸다라는 거죠. 심지어 극우 만화가 윤선 씨도 이거 보고는 윤석열 못 찍겠다고 하더라고.
사실 이게 그 프로는 그 윤석열의 전문이거든요. 원래 이제 검사들이 자기네들 부를 때 이렇게 서로 프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윤프로, 김프로 서로 이렇게 부르거든요. 저녁 때마다 10프로 가서 놀고. 그래서 네. 프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윤석열인데 3프로한테 탈탈 털렸다. 자기는 털리도 모를걸? 잘했다 생각할 거야. 아니, 조회수 많이 나와갖고, 좋아했을 거야. 우와, 실시간 조회수 봐봐. 나 잘하고 있나 봐. 그래서 거기에 흥분해갖고, 더 많이, 실수를 계속해서 저지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앞으로 들어요. 그런 채널들이 다 소개해가지고 다 인터뷰 섭외를 해가지고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이렇게 따로 모아가지고 인터뷰 계속 하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아마 이제 안 윤석열 하나? 측에서는 이제 아예 이런 것도 안 할 것 같아, 이제. 같아요. 네. TV 토론도 벌금 내고 안 나올지도 몰라, 이제. TV 토론 응하지 않아도 벌금만 내면 괜찮대. 그래요? TV 토론회를 안 나가는 팁이 하나 있어요.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지금 극우 대통령이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브라질이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가장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됐는데 그분이 쓴 방법이 있어요. 그분이 예전에 도널드 트럼프의 수석 전략가였던 스티븐 배넌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마케팅을 이제 기획력, 컨설팅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뒤에서 지원을 받았다라고 나중에 밝혀졌는데 이 사람이 입만 열면은 정말 무식해요. 독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브라질도 군사 독재가 있었던 나라거든요. 다시 군사 독재 해야 되고 다 때려잡아야 돼. 막 이러면서 정말 입만 열면 뜨악뜨악뜨악 하는 얘기를 했는데 출신도 그렇고 윤석열의 어떤 롤모델 같아. 비슷하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TV 토론회가 있었어. 근데 딱 그거 잡히고 나서 이 사람이 유세 현장에서 소위 말해서 이들 말로는 저쪽 좌파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자기를 공격한 거야. 테러한다? 테러 당해가지고. 테러 조작?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TV 토론회를 안 나가면서 동시에 나 테러 당했어. 이러면서 병원에 누워가지고 그 모습을 다 내보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갑자기 지지도가 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이 사람 듣보잡이었어요. 저는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대놓고 까놓고 하냐면은 대비해야 된다는 거야. 너 토론회 안 나올 거야. 왜 안 나올 거야? 너 자신 없으니까 안 나오지라는 얘기로 밀어붙이게 되면은 저쪽에서 쓸 수 있는 하나의 카드가 또 이거라는 거죠. 미리 갑자기 얘기를 해야 돼. 아프거나 그 원희룡 테러처럼 갑자기 계란을 던지기 전에 눈을 감고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테러가 또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